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이번 주에는 헬릭스미스의 중국 파트너사인 노스랜드 바이오의 IPO 소식이 있었는데요. 나름 호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중국 CRI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스랜드 바이오사의 NL003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판단과 생각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아니고 더더욱이 개미 꼬시기 역시 아닙니다. 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의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I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LI는 중증 하지 허혈이라고 하는데요. PAD의 끝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보행 능력의 저하, 휴지기 통증, 그리고 궤양이 있는데요. 현재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적인 치료 방법과 외과적인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요법으로는 항응고제나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진통제 등으로 그냥 증상 조절 정도만 하는 것이고요. 수술이라고 해봤자 그림에서처럼 혈관 우회수를 하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는다 해도 6개월 내 발목을 절단하는 비율이 40% 정도나 되고요. 절단 이후 사망률은 20%나 되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치료제가 매우 절실한 상황인데요. 근본적인 치료제로 유전자 치료제나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연구가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CRI 환자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중국에서는 정확하게 CLI 환자에 대한 인구가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우두 컨설팅 자료를 통해서 환자 수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PAD 환자는 2000년에 2944만 명에서 2010년에 349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주라는 사람의 조사에 따르면은 2015년에 4530만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35세에서 6.6%, 75세 이상에서 11.8%의 인구가 PAD를 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야우두 컨설팅에 따르면 연평균 13.6%로 PAD 환자가 증가해서 2021년엔 8,827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CLI 유병률은 보통 PAD 환자의 10%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이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PAD 환자 4천만에서 6천만 명 중 560만 명에서 630만 명을 중국의 CLI 환자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약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비해서 확실히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중국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CLI 약물의 시장은 얼마나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마땅한 CLI 약물이 없다는 건 이미 말씀드린 터라 사실 이거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우드 컨설팅에서는 일본에서 허가된 CLI 약물인 안제스의 콜라테젠을 기준으로 시장을 가정을 했는데요. 안제스의 콜라테젠은 미국에서 실패한 후에 일본에서만 2019년 조건부 승인을 받은 약물입니다. 콜라테젠의 경우를 보면 CLI 환자의 40%가 혈관 수술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또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CLI 환자의 약 40% 정도를 약물 치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콜라테젠의 경우는 일본에서 한 바이알당 약가가 60만엔 정도 되는데요. 한 사이클씩 2회 투약이어서 한국 환자당 이제 한 환자당 중국 돈으로 79,400위안 즉 1,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우도 컨설팅에서는 이런 가정하에서 중국의 CRI 약물이 약 1,738억 위안, 하나로는 약 29조 정도로 추산한다고 하는데요. 역산해보면 중국 내 CRI 환자 560만 명 중 40%인 224만 명에서 79,400위안을 곱한 값인 1778억 위안, 약 30조 정도 시장으로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무도 이제 콜라테젠 포함해서 뭐 없는 상황인데 NL003이 출시가 된다면 헬릭스미스가 얼마나 가져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헬릭스미스와 노스랜드는 싱글 디짓 로열티 계약을 했습니다. 헬릭에서는 정확히 그 계약 조건을 밝히지 않았지만 노스랜드 층에서는 대략 7에서 8%의 로열티라고 공개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보수적으로 CLA 환자 중 40%가 약물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도 더 보수적으로 봐서
그 중에 또 절반의 환자만 약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7%의 로열티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조 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사실 약물 시장의 절반은 그냥 항우고제를 그냥 그대로 쓴다고 해도 절반만 가져와도 1조의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N1003이 과연 출시될 만큼 훌륭한 약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3상까지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이상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일단 휴지기 통증에서 로우, 미들, 하이 도즈군 모두 60, 90, 180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입증을 했고 델타값 역시 2점 가깝게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페인 프리 비율을 보더라도 3개군 모두 50% 정도의 뛰어난 효과를 보였는데요. 궤양에서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궤양의 완치율을 보면 로우 미들 도즈는 플라시보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하이 도즈에서는 P값이 0.0095가 나올 정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50% 이상의 궤양이 감소될 비율은 모든 군에서 플라시보 대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중국 CLI 이상 결과와 미국 CLI 이상에 대한 또 자세한 글을 제 블로그에 썼으니 이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NL003 임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3상은 두 개의 임상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하나는 300명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다른 하나는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는 180일째 페인 프리 비율을 보고 다른 하나는 180일째 그런 얼서 힐링 비율을 평가를 합니다. 중국 전역 16개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 임상 중에서 성공한 것부터 개별적인 BLA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큰 기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투약 속도가 너무 느린데요. 2018년 11월에 3상 승인을 받았고 올해 2월 코비드로 모집 중단까지 1년 동안 고작 36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승인받고 개시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다고 가정을 해도 12개월 동안 36명인데 한 달에 3명꼴입니다. 6월 말에 다시 재개를 해서 11월 말인 지금까지 84명 등록에 60명 투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이만 보면은 1개월당 5명이 조금 안 되는 페이스입니다. 이 페이스대로 간다고 한다면 남은 480명을 투약하는 데는 8년의 시간이 걸리는 꼴이 되는데요. 물론 300명과 240명의 두 개의 임상을 나눠서 진행하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는 없겠지만 투약 속도가 느려도 사실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이상도 엄청 오래 걸렸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나마 이번에는 IPO 성공하고 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서는 목표 종료 시점을 2022년까지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024년 안에 끝나면 선방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CLI는 PAD의 최종 단계로 중국 내에서 PAD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CLI 시장도 그에 따라서 커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안제스의 콜라테젠을 기준으로 CLI 시장에 대해서 야우드 컨설팅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CLI 약물 치료제 시장은 약 29조에서 30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노스랜드는 NL003 이상에서 레스트 페인과 얼서 힐링 모두 성공하는 좋은 결과를 보였고요. 현재 3상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페인과 궤양 양쪽으로 각각 다른 임상을 통해 빠른 순서대로 BLA를 노리는 전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내에서 엄청난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헬릭스미스가 대략 7%의 로열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CLA 약물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매출을 가져오는데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임상에 있어서 투약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번 IPO 성공 소식을 통해서 노스랜드가 자금 확보로 인해서 투약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CLI는 절단밖에는 사실상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심각한 질환인데요. 그 어느 질환보다 근본 치료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목을 절단을 해야 하고 절단한다 해도 5명 중 1명은 결국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치료제만 나온다면 사실 가격 제한 없이 사용할 만한 그런 치료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상 자체도 또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임상 중 발목을 절단해야 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사망하는 사람이 이제 종종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CLI 대신 DFU로 선회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뭐 엄청나게 큰 중국 시장에서 CLI 치료제로 가능성을 얼른 인정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